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연말이 지나다 보니까 ETF들이 리밸런싱을 계속하는 것 같네요. 저도 본업이 있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보유한 종목이 아니면 체크해보기 힘들었는데 ETF를 보다가 몇 달 전 소개해드린 에이스 미국 AI 테크 핵심 산업 액티브 ETF가 리밸런싱을 진행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고 정말 지속 투자할 수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변동성 극심한 ETF인데 더 변동성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 10월 28일 상장한 ETF입니다. 단순히 AI에 투자한다는 개념보다 AI 섹터가 아니라 전체 생태계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출시를 했었는데요. 미래를 선점하는 ETF다 하면서 소개를 했었죠. AI 산업의 패권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아직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진정한 소프트웨어 승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액티브 ETF의 성과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이 투자를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대략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변동성이 극심하면서도 현재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마음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I 섹터 전체에 투자한다고 출시를 했습니다. 컴퓨팅, 에너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골고루 투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 유망한 종목들도 투자하면서 AI 섹터의 전체가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시 당시 대표 4개의 기업으로 오클로, 오라클, 레딧, 메타를 뽑았었는데요. 오클로는 차세대 SMR 소형 원자로죠. 이 사업에 유망주로 들어갔고 오라클은 클라우드, 레딧은 플랫폼, 메타는 피지컬 AI로 4개를 집중해서 소개하며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4개 종목 보면 그냥 차트를 안 봐도 느낌이 오시죠? 딱 출시 후 정말 내리막길로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라클은 정말 지옥을 맛보고 있죠. 메타도 다른 빅테크가 달려갈 때 엄청난 비용 지출에 대한 우려로 계속 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 후 시초가를 극복하지 못하고 3개월 내내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ETF를 설명드릴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ETF의 성과는 그 구성 종목의 비중에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말이죠. 애초에 그 종목들의 합이 ETF니까요. 최초의 구성을 보면 전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레딧, 오라클, 메타, 오클로를 비중 최대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엠러빈이나 팔란티어, 템퍼스 AI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었지만 결국 오히려 변동성 많은 종목들의 비중이 높고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글이나 엔비디아는 최하위 비중입니다. 결국 이런 변동성이 수익을 악화시켰던 것인데요. 물론 반대로 테마를 받으면 정말 날아갈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 3개월 실적은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대체 어떻게 변한 걸까요? 종목수 자체는 더 많아졌긴 했는데 애초에 15개 종목 정도로 세팅하니까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편입 편출을 보면 더 드라마틱해졌죠. 신규로 들어온 종목은 플래닛랩스, 로켓랩, 아이렌, 루멘텀 홀딩스, AST 모바일, AST 스페이스 모바일입니다. 어디서 다 들어본 종목들이 많죠? 우주 섹터 핵심 테마주들입니다. 이건 AI를 활용한다고도 볼 수 있긴 하지만 AI 테크가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편출된 종목은 메타, 테슬라, 오라클 이런 핵심 종목들이 다 빠졌는데요. 과연 이 대기업들을 편출시키고 이런 신생 기업들을 넣은 것이 맞는 걸까요? 최근 정말 핫한 우주 테마이고 이 테마가 물론 단기간에 꺾일 것 같지는 않지만 반대로 더 변동성이 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AI 테크 핵심이 맞는 걸까? 미래의 핵심이 될 가능성과 기대감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 종목들로만 보면 결국 뭐 아니면 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번에 들어온 핵심 편입 기업들을 조금 더 봐볼까요? 가장 먼저 이제 최대 비중이 된 플래닛랩스입니다. 티커는 PL인데요. 단타를 하시던 테마주를 하시던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정말 핫한 종목입니다. 여기가 뭐하는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진짜 한 줄 요약하면 위성 사진 찍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유명한 거야? 라고 하실 텐데 이 회사는 2010년에 나사 출신 엔지니어 3명이 창업한 회사라고 하는데요. 관측용 위성을 통해서 지구의 사진을 찍어주는 곳입니다. 이거 구글 맵에도 있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다만 구글을 보면 사진에 시간이 과거형이죠. 그것도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하지만 플래닛랩스의 사진은 사실상 실시간이고 데이터의 정확도와 화질이 상당하죠. 화면 속 사진 보면 엄청나죠?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무서운 결과인데요. 실시간으로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다는 건 거의 도찰 아닌가요, 이거? 결국 이건 군사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나토도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인데요. 단순히 이런 군사적 활용뿐만 아니라 대형 화재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즉각 조치를 취하거나 하는 활용도가 정말 무궁무진한 사업입니다. 군사작전에 팔란티어가 있다면
지도에는 플래닛 랩스가 있는 것이겠죠. 다음은 로켓랩입니다. 이건 이제 모두가 아는 종목이죠. 25년 가장 핫했던 종목이고 지금도 핫한 종목이죠. 올해는 스페이스X가 상장을 위해서 IPO 준비를 한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면서 비상장사인 스페이스X를 대신하는 우주 테마 대장이 되었습니다. 소형 로켓 발사체를 개발하는 회사죠. 실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유망한 기업입니다. 매출 성장이 정말 드라마틱하죠. 아직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성장성과 미래 기대감이 엄청난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주식이라 생각하고 저도 2배 레버리지로 소액 단타로 이번 달 수익을 잘 안겨주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더라도 이런 종목은 그래도 비중 10% 이하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전하게 5%도 괜찮겠네요. 변동성이 정말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최근 네오클라우드계 대장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아이렌입니다. 아이렌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본래의 대장은 코어 위브입니다. 엔비디아를 등에 업고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매출 규모 면에서도 코어 위브가 아이렌을 압도하고 있는데요. 다만 반대로 코어 위브는 부채가 정말 많습니다. 아이렌은 재무 상태가 상대적으로 훨씬 좋죠. 그래서 최근 오라클도 그렇지만 부채 문제가 심각한 기업보다 부채에 대해 더 안정적인 기업들을 선호하게 되면서 코어 위브보다 아이렌 쪽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인데요. 네오클라우드라는 사업 자체가 결국 대여하는 서비스 개념인데요. 아마존의 AWS나 마소의 애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만큼 돈이 없거나 그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 없는 기업들에게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죠. GPU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운영할 기업들은 많지 않은데 수요는 많기 때문이죠. 이런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좋은 종목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역시나 변동성이 엄청난 주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소유해서 빌리는 서비스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개념이랄까요. 그리고 결국 AI 테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종목들의 테마 성향이 너무나도 짙습니다. 정말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들도 많긴 한데 기대감에 최근 급등한 종목들이 많죠. 덕분에 이 ETF도 바닥에서는 정말 많이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아직 초기 투자자분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죠. 미래감이 있는 종목들은 맞지만 그 변동성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ETF인데 말이죠. AI 테크 산업 전체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전체는 전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너무 각 섹터의 미래 유망주들만 태운 느낌입니다. 뭐랄까, 이게 스포츠로 치면 유망주팀? 메인이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이죠. 사이드 디쉬만 많은 느낌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중심 종목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종목 자체만 보면 너무 유스팀이라서 이제 시장에 큰 충격이 와서 하락 장세로 돌아섰을 때에는 진짜 지옥불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주요 테크 AI 종목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테크 AI라고 하고 있는 이제 종목들을 다 찾은 겁니다. 이 종목은 시총이 1,500억입니다. 3개월 정도에 1,500억이니까 매월 500억씩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투자 자금이 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라이즈 AI 테크 액티브는 수수료가 2%네요. 저건 오류인가 싶긴 합니다. 시총이 작아서 비용이 더 높아지는 건지 이상하긴 하네요. 타임이 수수료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심하네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들 대동소이합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코덱스와 타이거는 전통적 빅테크 중심입니다. 액티브 성향의 종목들이 정말 테마성이 짙네요. 두 개를 조합해서 투자하게 되면 비중 조절에 따라 내가 테마에 더 포커스를 둘 것이냐, 빅테크 안정감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서 투자도 가능할 것 같아 좋은 조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사실 이렇게 티커로만 보면 에이스 미국 AI 테크 핵심 산업 액티브 ETF는 과연 이 안에서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는 종목이 몇 개나 되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여기서 우주 테마로 말씀 안 드린 종목인 티커 ASTS인 AST 스페이스 모바일도 최근 핫한 종목이죠. 원큐 우주 테마 ETF 소개해드릴 때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네요. 결국 수익률로 보면 처참합니다. 상장 이후 플러스 된 적이 없네요. 최근 급반등을 이루고 있는데 과연 상승 추세를 다시 따라가서 26년 기념비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긴 한데 다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변동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시장이 반대로 악화되어 하락이 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겠죠. 확실히 안에 구성 종목들이 양자나 우주, 전력 테마가 함께 있기 때문에 유사 ETF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 흐름은 진짜 좋긴 한데요. 완벽한 쌍바닥을 그리고 전고점도 뚫어서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시초가까지 뚫고 올라가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시장의 유동성과 트럼프의 입에 달려 있겠죠. 26년 무조건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변동성이 있을지언정 중간선거 전에는 결국 위로 올려줄 텐데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수익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리 봐도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적합한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 리밸런싱은 6월에 진행되는데 과연 그때 중간선거 전과 12월 중간선거 후에 어떤 변화를 줄지 반대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또 한번 파격 변신을 보여줄지 아니면 일반 빅테크와 유사한 흐름으로 돌아갈지 말이죠. 결론입니다. 기대가 되는 섹터이고 종목들이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ETF 투자를 하면서 테마에 올라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국내 상장 ETF는 절세 계좌에서 진행을 하죠. 그런 노후를 위한 준비 자금에 가까운 계좌에서 너무 테마가 짙은 것은 좋은 투자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트렌디한 AI 종목들이기 때문에 비중을 잘 조절해서 스윙 정도로 투자해서 수익 보고 나온다면 괜찮은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ETF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테마가 평소 좋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개별주를 투자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한 비중 10% 이하로 투자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장기로 모아갈 만하다고는 다시 한번 생각해도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이 장기로 모아가기에는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네요. 오늘은 새롭게 리밸런싱한 에이스 미국 AI 테크 핵심 산업 액티브 ETF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